안녕하십니까. 알파프로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9월 22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43분 되겠습니다. 오전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시장은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1.9% 하락한 2343포인트 수준에서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2포인트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해서 약 2.8%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락을 하느냐, 상승을 하느냐,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시장을 더욱더 정밀하게 살펴보아서 현재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60종목, 하락 종목이 835종목으로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을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시장 약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보시는 것이 좋냐면, 어떠한 특정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증시에 대한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약간의 반대성 매물들, 반대국부의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런 장을 심리적 장세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투심이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합니다. 하락 종목이 1201, 그다음에 상승 종목이 127종목으로서 여전히 비율은 거래소 쪽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코스닥 또한 약세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은 결국 이제 주도주가 없어지는 것이고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자가 없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이런 점들일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살펴보자고 하면 매일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라고 불리는 동학개미들이 매수세를 이끌어주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면 이 매수세들이 시장을 다시 이끌어 올리는 이런 형태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상승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7월달, 8월달 이럴 때 움직였던 개인 투자들은 다시 말하면 주가의 가치가 조금 저렴할 때, 쌀 때 또 대규모의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유입되어지면서 시장을 부양해야겠다라는 강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지면서 시장을 이끌어줬다고 하면 현재의 모습은 그런 아주 강한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분할되어져 있는 자금들이 조금씩 모여서 장을 이끌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무게감 있는 매도세들을 기관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되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200억 가까이가 되겠고요. 이런 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 속에서 개인 투자들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아울러서 증시는 기본적으로 분위기, 트렌드라고 하겠죠.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잡아채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의 이 흐름의 수급적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 시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왜요? 근래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한 랠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끌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쉬어가고자 하는 또 반대에 대한 매물들이 나타났을 때 조금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유럽에 대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점들이 시장을 다시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장이 좀 이탈됐던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들이 연출되어지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결국 오늘 우리나라 장세의 영향도 같이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글로벌 증시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미 한 차례 급락 폭등 이후에 한 차례 쉬어가는 조정기에 일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지만 강한 급락 폭등을 하면서 이미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들에서 수급적인 유입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리적인 상태에서 매물에 대한 걱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 현재의 흐름이 조금 더 악화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 매물이 불러내는 시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매물이 집중되다 보니까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난 8월 장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알파프로 대표로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전문가님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설명해드리고 있고, 제가 지난 8월 21일 날 또 동일한 상황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때도 아마 제 시황을 들으셨던 우리 회원님들, 또 우리 주식 투자 여러분들 아마 큰 수익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월 22일 날 제가 뭐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리에서 시장 빠졌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어딥니까? 바로 이날입니다. 바로 이날이에요. 시장 빠졌다고 해서 그 고점 찍고 밀리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 이야기했습니까? 저희가 주식 투자를 10년을 넘게 했고 연구 분석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이런 시장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뻔한 답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시장에 대한 구도를 잘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흐름이 나쁘고 악재에 가까운 뉴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룰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장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적재적소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킨 거예요. 자, 그럼 그 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국인들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외국인들은요, 지금 현재 거래소 쪽에서 얼마를 팔고 있습니까? 1100억입니다. 외국 개인들이 3000억을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100억을 팔고 있으니까 뭐죠? 굉장히 비율적으로는 완전히 개인들이 이기는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 상황에서 선물 시장 쪽에서 얼마입니까? 8,400억을 팔고 있어요. 오늘 개인, 외국인, 기관 통틀었을 때 주식, 코스닥, 선물 어느 시장을 통틀었을 때 8천억을 팔고 있는 데는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많은 금액을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8천억을 팔았다, 선물을 8천억을 팔았다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8천억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아주 큰 빅딜이 존재했다라든지 또는 블럭딜이 존재했다든지 정도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고, 선물 8천억이라는 것은 얘기가 좀 다르죠. 왜? 선물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선물의 성질은 보험의 역할, 해지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누가 봐도 나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에 치중하기 위해서, 단기적 하락 충격에 접근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더욱더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신 주식을 덜 팔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을 아주 나쁘게 본다고 하면 선물도 8천억을 팔고 주식도 8천억을 팔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식을 보유한 가운데 선물의 매도 포지션, 즉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흐름에 맞춰보겠다, 흐름에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양방향성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 뜻은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단방향, 단일하게 상승, 하락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대한 방향을 놓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해 놓은 가운데 접근하고 있구나라고 해석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종목들이 전체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 10%도 안 되는 종목군들이 상승 중도 아니고 겨우 빨간색 그냥 플러스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다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다 무너진 겁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방송해드렸던 시점들만 봐보십시오. 항상 변곡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다 어디였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최근에 8월 달도 그랬죠. 다 저점을 만들어주는 구간, 바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하기 바로 직전 자리들에서 우리의 투심들이 아주 쉽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종목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이런 점들은 잠시 뒤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난 8월 20일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충분한 단기 폭등 이후에 또 한 번의 강한 조정을 받고 바닥을 찍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들어온 시점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한 냉정하게 표현했을 때 시그널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쉬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계속 쏠리마 급락화가 되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바닥을 찍고 뭐 하겠습니까? 바닥 찍고 바닥 다지고 만들면서 레벨업을 하는 과정을 거쳐가거나, 또는 한 차례 정도의 더 깊은 눌림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추정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될 겁니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릴 것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갑니다가 아니라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흐름이 일일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성급하게 당장 종목이 싸졌으니까, 내가 보던 종목이 싸졌으니까 매수를 해야 돼, 사야 돼, 이런 점이 아니라 시기를 포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장기간 상승 랠리가 좀 나왔고요. 시장이 이미 피로도가 좀 높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체력을 좀 회복하면서 다음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만간 이 구간에 대한 저점, 그 다음에 이 반등에 대한 시점들이 곧 임박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 시점이 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종목들의 흐름과 또 종목들의 이 피로도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완사이드 하죠.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이 832인데요. 상승 종목이 60 종목이니까요. 10%도 아니 8%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완전히 좀 심리가 무너진 시점이기 때문에 한 템포는 쉬어가라. 지금은 쉬어간 가운데 타이밍을 다시 조성해서 재발락이 나오는 시점이 곧 임박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주식은 시간, 즉 기다리는 자가 이기는 것이지 서두는 자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파프로였습니다.